5세대 실손보험이 2026년 상반기에 출시 시기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 4월에 발표된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시면 5세대 실손보험은 보장 내용이 많이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실손보험이 점점 안 좋아지니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실손보험의 조건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해도 모든 보험의 기본은 실손보험입니다. 조건이 안 좋아진다고 해도 여전히 실손보험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보험인 건 사실인데요. 오늘 이 영상을 단 10분만이라도 집중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평생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놓치지 않고 보험 전문가들은 이미 다 챙겨가고 있는 숨겨진 무료 혜택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찾던 보험 이 팀장입니다. 실비보험은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자 국민건강보험의 보안용으로 도입돼서 국민의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5,145만 명인데 실손보험 가입자는 3,997만 명이니 실손보험 가입자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입하신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실비보험으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실비보험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병원에 가서 진료비가 발생하면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금액,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비를 돌려주는 보험이 바로 실비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면 자기부담금 10%이신 분들은 10만 원을 제외한 90만 원을 돌려받는 식입니다. 물론 가입 시기별로 자기부담 비율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특정 질병을 보장하거나 골절을 당하면 얼마가 나오고 이런 보험이 아니라 내가 사용한 병원비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 준다는 점이 정말 큰 메리트인데요. 동시에 비급여는 보장해 주지 않는 국민건강보험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고 있고 중간중간 크고 작은 변화가 있다 보니 가입 시기에 따라 제각각인 실비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비보험에 숨겨진 6가지 혜택과 실제 4세대 실비보험료 비교까지 한 번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 팀장이 열심히 준비한 영상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은 물론 주변에도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께도 공유하셔서 매달 보험금이 나가는 실비보험을 200%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실비보험 활용 첫 번째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입니다. 우리가 실비를 청구해 보면 세대에 따라 일부 내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3세대 실비에 비급여 항목 100만 원을 청구했다고 가정하면 80만 원을 돌려받고 20만 원은 내가 내는 것이 자기부담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만 원이 아니라 최신식 치료를 받게 되어 고액의 치료비를 청구하게 되었을 때인데요. 자기부담금만 많게는 8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다 보니 아무리 실비가 있어도 결코 부담이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 자기부담금에는 연간 2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 전부 보험사에서 추가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2012년 실비보험에 가입한 분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가 5천만 원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기부담금이 10%라면 5천만 원을 청구했을 때 5천만 원의 10%인 500만 원을 제외하고 4,500만 원을 돌려받아야 맞는 계산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기부담금 상한제인 200만 원을 초과했으니까 5천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제외한 4,80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발생한 경제적 파산, 의료 파산을 막기 위한 제도로 이건 좋은 혜택인데요. 4세대 실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급여 항목으로 치료비가 3천만 원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4세대 실비는 급여 자기부담금이 20%니까 3천만 원의 20%인 600만 원을 제외하고 2,4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자기부담금 상한제인 200만 원을 초과한 거니까 2,400만 원이 아니라 2,800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4세대 실비의 경우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비급여 치료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간단히 얘기하면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치료는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는 비급여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료나 진료, 약제 등 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에서 인정해주는 것들을 급여 항목이라고 하고요. 꼭 필요한 건 아닌데 더하면 좋은 치료. 예를 들어 엑스레이는 급여지만 굳이 MRI까지 찍겠다면 그건 비급여 항목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 상한제와 오늘 소개해드린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걸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인부담 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며 급여치료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 실비보험의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 원 한도는 2009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1에서 3세대 실비라면 급여, 비급여 할 것 없이 모두 적용되니 실비의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더 좋은 조건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실비보험 활용 방법 두 번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 중 일부 가입자들은 일반상의 의료비 특약으로 가입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을 해서 전액 다 지불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낸 돈이 없어도 자동차 보험사에서 지불된 치료비의 50%는 내가 청구해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2천만 원을 냈다면 1천만 원은 내 실비에서 중복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내 돈을 한 푼도 안 냈어도 50%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내 보험사에 일반상의 의료비 특약이 있냐 없냐를 잘 체크해서 청구하시되, 보험은 3년 이내 건이면 다 청구 가능하니까 내가 교통사고를 3년 이내에 당한 적이 있다고 하시면 내 보험 증권을 확인해서 꼭 보험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9년 10월 이후 보험은 청구가 안 될까요? 아닙니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2세대 실비는 40%, 3세대 실비는 80%, 4세대 실비는 70%인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치료비가 1천만 원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일 땐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지불 보증을 하므로 이 부분은 받을 게 없지만, 나의 과실이 20%가 잡혔다면 그럼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에서 전액 지불 보증을 하고 나중에 내가 받을 합의금에서 20%를 제외하고 주게 되는데, 그럼 이 과실분 20%는 결국 내가 내는 돈이 되는 거고 내 과실분만큼은 실비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천만 원에서 과실분 20%면 200만 원인데요. 내가 가입한 실비가 2009년 10월 이후 2016년 1월 이전 세대 실비라면 200만 원의 40%인 8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016년 1월 이후에 가입한 실비라면 80%인 16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021년 7월 이후 가입한 4세대 실비면 70%인 140만 원을 받습니다. 내 과실이 크다면 실비로 더 많이 받게 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자동차 사고는 실비 처리가 안 되니까 한 푼도 못 받는다, 이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영상에서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 실비는 내 과실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고 상대 과실 100%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이전 일반상의 의료비면 내 과실 여부 상관없이 50% 중복 보장 가능하고, 2003년 10월 이전 일반상의 의료비면 100% 중복 보장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산재 사고로 인해서 병원비가 1천만 원 나오고 본인 과실이 10%여서 900만 원만 산재 처리가 되고 근로자 부담이 100만 원이면 이 부분도 실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어나실 때 병원비 영수증 발급받으시고,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 결의서, 지급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꼭 내 과실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진료비 영수증까지 세 가지 서류로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 회사에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메모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비보험 활용 방법 세 번째는 치과 치료도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해당되고, 진료비 계산서를 보면 이렇게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나뉘는데, 급여 항목에 본인 부담금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 급여 항목에 속하는 치과 치료가 무엇이 있을까요?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 치아 파절에 동반되는 급여 치료, 사랑니 치료 및 발치, 충치 보존 치료, 아말감, 지아이 등이 있고 파노라마, 엑스레이, 신경치료 등으로 치료하면 실비보험으로 보험 처리가 가능한데 이렇게 K00 코드부터 K14 코드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치과에 갈 계획이 있거나 이미 다녀오셨어도 3년이 안 지났다면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가능하니까 실비보험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은 보상을 못 받을까요? 아닙니다. 보상이 가능한데 일반 상해 의료비를 가입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질병이 아닌 상해로 인한 사고로 실비 처리가 가능하고 대신 임플란트까지도 보상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실비보험 활용 방법 네 번째는 한방병원, 한의원, 한방치료도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2009년 10월 이전 실비는 한방병원, 한의원, 한방치료가 통원 시에는 보장이 안 되고 단 입원 시에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일반 상해 의료비는 입원, 통원 다 가능한데 단 상해 코드가 발부되어야 가능하니까 교통사고나 운동하다가 다쳐서 침 치료를 하는 등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하신 실비라면 비급여는 안 되지만 급여일 때는 보장 가능합니다. 한방병원에서 입원을 하거나 혈액, 엑스레이,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입원 치료를 한다든지 한의사가 직접 틀어진 뼈와 관절을 맞추는 추나요법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실비로 처리가 가능하니까 미리 알고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비보험 활용 방법 다섯 번째는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실비에 가입되어 있다면 여러분께서 가입한 개인 실비보험을 납입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2023년 이전에는 내가 가입한 실비만 중지 신청 가능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개인 실비뿐만 아니라 단체 실비를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체 실비 중지 시 납입 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이 되는데요. 나중에 부활시킬 때는 원래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가 가능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판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시켰던 상품으로도 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 실비 보험이나 회사의 단체 실비 보험 중 중지시키고 싶은 쪽 보험을 중지시키면 되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기능을 꼭 잘 활용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체크해 보세요. 간혹 단체 실비, 개인 실비 둘 다 보장받으면 되지 않냐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말씀드리면 만약에 병원비가 3천만 원 나왔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단체 실비 보험에서 3천만 원 그리고 내가 가입한 실비 보험에서 3천만 원 그렇게 총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비 보험은 비례 보상이기 때문에 단체 실비에서 1,500만 원, 개인 실비에서 1,500만 원 이렇게 합산 3천만 원 기준으로 보장받는 겁니다. 여기에 자기부담금 상한제도 등을 계산해야겠지만 실비는 두 개 있다고 해서 두 배로 받는 게 아니라 비례 보상으로 보장받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니 꼭 하나는 중지시키길 바랍니다. 납입 중지 조건은 개인 실비를 최소 1년 이상 유지한 후에 중지를 시킬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직이나 퇴사를 해서 더 이상 단체 실비로 보장받을 수 없을 때 중지시켜 놓았던 개인 실비를 부활시키면 됩니다. 50대가 되어서 명예퇴직하기 전까지는 회사의 단체 실비로 보장받을 수 있으니 개인 실비를 가입 안 하신 분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퇴직하시면서 1개월 이내에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 보험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니 암, 뇌, 심장질환 같은 10대 중대 질병에 대해서 5년간 발병 이력이 없다면 개인 실비로 전환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꼭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실비보험 활용법 여섯 번째는 해외 장기 체류자 납입 중지 기능입니다.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불필요한 실비보험 납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납입 중지 및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09년 10월 1일 이후 가입한 실비보험이어야 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납입 중지 기능은 해외여행 보험과 실비보험을 동일 보험회사에 가입하신 경우 실비보험을 납입 중지시킬 수 있는 기능이고 3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 후 귀국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실비보험료 사후 환급이 가능한데 출입국 사실 증명원, 여권 사본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환급 받으실 분들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전화해서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원의 경우는 입항과 출항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 경우 직업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출입국 사실증명서와 승하선 기록 등을 발급해서 해외 체류 기간을 산정해 환급 가능하니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 3개월 이상 나가시게 되면 해외여행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해외여행 보험을 가입하실 땐 특약을 국내 치료 보장 특약을 넣어서 가입이 가능한데 이 특약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실비보험은 중복 보장이 안 되니까 실비보험은 두 개가 필요 없는데요. 그래서 여행보험에 국내 치료 보장 특약을 가입한다면 불필요한 지출만 늘리게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내가 실비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 보험을 가입할 때 국내 치료 실비까지 가입한다는 겁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95.7%가 중복해서 가입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90% 이상이 불필요한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외 나갈 계획이신 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해서 국내 치료 실비는 제외하고 가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나의 실비보험과 같은 보험회사라면 내 실비보험을 납입 중지도 시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남성부터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실비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가성비 좋은 A회사부터 J회사까지 총 9곳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나이대별로 0세, 10세,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0세 먼저 보시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회사는 A사인데 27,033원으로 가장 저렴하고요. 0세에서 가장 비싼 회사는 F사 81,400원입니다. 표를 보시면 보험회사들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실비보험은 어느 회사나 표준화가 되어 있어서 내용은 똑같지만 금액에서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10살을 보면 가장 저렴한 곳은 I사가 6,996원, 가장 비싼 곳은 보험료가 17,278원입니다. 10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저렴하거나 비싼 회사가 이렇게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세는 저렴한 회사 기준으로 보험료가 평균 2만원대였는데 그 이상의 나이대를 보면 보험료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실비보험은 해당 연령대에 손해율이 많이 반영이 돼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 오히려 10살보다 출생한 지 얼마 안 된 0세 때가 더 병원을 많이 가고 입원도 많이 하다 보니 손해율이 높아서 보험료도 그만큼 비싼 겁니다. 그러니 태아 때부터 계속 실비보험을 유지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료가 점점 줄어들 수 있고 갱신된다고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 갱신될 때도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살까지는 줄어들다가 20세, 30세가 되면 조금씩 보험료가 오르는 거 보이시죠? 이제 나이에 따라 점점 보험료가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이어서 40세를 보겠습니다. 40세는 가장 저렴한 회사가 I사 17,220원, 그리고 가장 비싼 회사가 33,650원인 F사입니다. 이렇게 연령대와 회사별로 정리를 해두었으니 남성분들은 이 부분에서 영상 잠시 멈춰 놓으신 다음에 내 나이에 해당되는 곳을 살펴보면서 나에게 어떤 회사가 가장 저렴한지 어떤 회사가 비싼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성분에 이어서 여성분 실비보험 비교표 자료인데요. 성별에 따른 가격 차이만 있다 보니 영상 잠깐 정지하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연령대를 조금 바꿔서 10살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0살에 가장 저렴한 회사는 A사로 6,265원이고 가장 비싼 회사는 F사로 11,592원입니다. 10살은 어린이니까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20대부터 50대까지 여성들도 건강하시다면 실손보험을 부담 없는 금액으로 준비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고객님께 가장 적합한 상품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실비보험을 가입할 예정이실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는 실비보험의 숨겨진 혜택들과 다양한 실비보험 활용 방법 등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보험 전문가가 아닌 이상 모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 전문가를 만나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요. 내가 가입한 보험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장하는지 이렇게 숨겨진 혜택들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동안 내가 손해본 부분들은 없는지 꼼꼼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은 저축, 재테크가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결국 보험은 소비 지출로 계산을 해야 하기에 과하게 준비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팀장은 여러분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분석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컨설팅,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걸어놨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팀장이 준비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내가 찾던 보험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